나는 여전히 매일 밥을 먹는데 그런데 왜 항상 이렇게 피곤할까? 아침에는 머리가 무겁고 오후가 되면 이상하게 단 것이 당기고 나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이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어요. 의사의 조언을 들은 후 몸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는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여러분은 혹시 굉장히 조심해서 먹고 있는데도 체중은 늘고 이유 없이 늘 피곤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밥만 끊고 과일을 더 많이 먹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괜히 짜증이 나며 오후가 되면 이상하게 단 것이나 빵이 몹시 당기는 날이 반복되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진 않으셨나요? 아, 이건 그냥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나이 탓이겠지.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인체는 매우 정교한 정수 필터와 같습니다. 내부의 흐름이 깨끗할 때는 모든 것이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노폐물들이 하루하루 쌓이기 시작하면 그 필터는 바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엔진이 이미 과열된 뒤에야, 강이 거의 말라버린 뒤에야, 혈관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뒤에야 문제를 깨닫습니다. 그때 치러야 할 대가는 더 이상 피로감이나 체중 증가 정도가 아니라 당뇨병, 뇌졸중 혹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합병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몇 가지 습관만 조정해도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약부터 시작할 필요도 없고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다시 균형을 찾도록 돕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의 여러분 상태와 너무 닮아 있다고 느껴진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를 받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료를 하면서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서 똑같은 질문을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뭘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건가요? 강남에서 일하는 직장인도 있었고, 가족의 식단을 책임지며 건강식을 고집하는 주부도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는 젊은 분들 중에서도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민재라는 환자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마흔이 조금 넘은 나이였고 체형도 심하게 비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녁밥은 오래전에 끊었고 대신 과일과 요거트를 먹고 있다고요. 그는 그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공복 혈당은 당뇨 전 단계였고 혈중 지방 수치는 올라가 있었으며 간에는 경미한 지방간 소견이 보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자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과일은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제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온 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음식의 겉모습만 보고 몸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과 면만 피하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감정이나 광고, 문구로 음식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몸이 이해하는 언어는 단 하나, 대사뿐입니다. 그 언어 안에서는 빵에서 온 당이든 흰쌀밥에서 온 당이든 과일에서 온 당이든
모두 일정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한 끼를 잘못 먹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자신이 올바르게 먹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계심이 사라집니다. 검사를 미루게 되고 아주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허리 둘레만 늘어나는 것, 식후에 심하게 졸리는 것,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피부 상태가 나빠지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초기 신호이지만 가장 쉽게 지나쳐버리는 신호들이기도 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일하고 너무 빠르게 먹고 장기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간편식 문화, 달콤한 커피, 디저트, 가공된 과일 제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당을 몸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몸은 처음에는 버텨냅니다. 그 다음에는 적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쳐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었던 행동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합니다. 몸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몸은 그동안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반영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피곤하고 살이 찌고 검사 수치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이자 알림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왜 어떤 종류의 당이 몸을 더 빠르게 손상시키는지, 왜 과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무죄하지 않은지, 그리고 왜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기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시기에 혈관과 뇌, 그리고 중요한 장기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듣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직접 보고 겪는 일들로 이어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학 이론은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았을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제 환자들 중 상당수는 스스로를 아프다고 느껴서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기 건강검진 결과가 마음에 걸려서 오거나 가까운 지인이 갑자기 입원하는 일을 겪고 나서야 병원을 찾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저는 박서연이라는 여성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이었고 체형은 슬림했으며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제 앞에 앉아 있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이 아주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는 과일 스무디를 마시고 점심에는 닭가슴살을 곁들인 샐러드를 먹으며 저녁은 아주 가볍게 때로는 사과나 바나나 하나로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SNS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권장하는 모든 것을 정확히 실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공복 혈당은 이미 안전 기준을 넘어 있었고 혈중 지질 수치는 서서히 상승하고 있었으며 간에는 경미한 지방간 소견이 보였습니다. 제가 검사 결과를 설명하자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도 안 먹고 면도 안 먹고 빵도 안 먹어요. 과일만 먹는데요. 이 말은 저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뒤에는 사회 전체가 함께 빠져 있는 아주 큰 오해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해 보이는 느낌과 건강한 대사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 몸은 왜 그 음식을 먹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지, 몸매 관리를 하는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인지 몸은 알지 못합니다. 몸은 오직 정해진 생화학적 경로에 따라 음식을 처리할 뿐입니다. 밥을 먹든, 빵을 먹든, 면을 먹든, 과일을 먹든, 결국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당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고 몸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연식, 저지방, 무탄수화물이라는 표시만 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이 음식을 먹은 뒤 내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아주 단순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몸을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은 에너지를 실은 트럭입니다. 트럭의 수가 적당할 때 도시는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매일 너무 많은 트럭이 들어오면 설령 그것들이 깨끗한 출처에서 왔다 하더라도 도시는 결국 막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정체로 시작하지만 곧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결국 교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됩니다. 몸에서 이런 정체는 혈당 상승, 내장 지방 증가, 그리고 혈관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염증으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환자인 이준호 씨는 운동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조깅을 했고 주말에는 등산을 즐겼으며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과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그것을 비타민을 보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두세 병씩 마셔도 포만감은 없었고 사탕이나 과자처럼 강하게 달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피로 때문에 병원을 찾았을 때 검사 결과 그의 인슐린 기능에는 이미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건강하게 산다고 믿었던 자신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이 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특히 흡수가 쉬운 형태로 들어오는 당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일을 지속적으로 많은 양으로 특히 주스 형태로 섭취할 경우 우리는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브레이크 시스템을 무시하게 됩니다. 온전한 식이섬유도 없고 씹는 과정도 없으며 명확한 포만 신호도 없습니다. 그 결과 당은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가고 간은 급하게 이를 처리해야 하며 남는 에너지는 쉽게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더 위험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여전히 출근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혈관이 아주 조금씩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어떤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가벼운 어지럼증, 간 수치 상승이 발견된 검사 결과, 혹은 더 심하게는 일과성 뇌졸중을 겪은 뒤에 말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현대사회, 특히 한국에서는 업무 스트레스와 빠른 생활 리듬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쉽고 빠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어떤 음식이 좋다는 이미지가 붙는 순간 그것은 과도하게 소비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극단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것이 건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의 음식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것은 과일을 먹지 말라거나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특정 음식 하나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 만들어가는 습관에 있습니다. 한 가지를 제거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한 가지를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몸이 감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환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한때 얼마나 확신에 차서 잘못된 선택을 해왔는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깨닫는 것은 축복이라고. 몸은 아직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여러분에게 수정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과도한 당과 에너지 섭취가 장기간 지속될 때 혈관과 주요 장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인터넷의 단순한 조언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고 자신의 몸에 정말로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도대체 내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왜 식습관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걸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과서적인 의학 용어가 아닌 가장 일상적인 언어로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인체는 매우 절약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든 빵을 먹든 과일을 먹든 단 음식을 먹든 결국 그 대부분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혈당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뇌는 매우 까다로운 기관으로 거의 유일하게 선호하는 연료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당 자체는 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당의 양이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수준을 넘어설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 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초기에는 이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과도한 양의 당을 처리해야 한다면 세포는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시작이며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문제는 이 단계가 수년간 지속되면서도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용되지 않고 남은 당은 어디로 갈까요? 그 역할을 떠맡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간은 마치 중앙 창고와 같습니다. 글리코겐 저장고가 이미 가득 찼는데도 에너지가 남아 있으면 간은 어쩔 수 없이 그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전환합니다. 이 지방은 먼저 간에 쌓여 지방간을 만들고 이후 다른 장기로 퍼지는데 특히 내장 지방의 형태로 축적됩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한 저장 지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염증 물질을 지속적으로 분비하는 몸의 해로운 내분비 기관처럼 작용하며 전신의 대사를 교란시킵니다. 만성 염증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지도 않고 당장 일을 쉬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혈관의 내막을 조용히 손상시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혈관을 매우 매끈한 수도관의 안쪽 면에 비유하곤 합니다. 당과 과도한 지방이 계속해서 그 안을 지나가면 혈관 벽에 달라붙어 미세한 손상을 만듭니다. 몸은 이를 수리하려고 반응하지만 그 수리는 완벽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죽상경화반이 형성됩니다. 죽상경화가 생기면 혈류는 이전처럼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뇌와 심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혈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갑작스러운 사건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손상의 결과입니다. 완전히 건강한 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발생하는 뇌졸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꼭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당이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합 탄수화물에서 오는 당은 식이섬유와 단백질과 함께 섭취될 경우 훨씬 천천히 흡수됩니다. 반면 과일 주스, 달콤한 음료 혹은 건강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흡수가 빠른 음식에서 오는 당은 혈액으로 매우 빠르게 들어옵니다. 간은 특정 형태의 당에 특히 민감하며 장기간 과도한 양을 처리해야 할 경우 그것들을 지방으로 바꾸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 점이 바로 밥도 많이 먹지 않고 과자나 단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데도 배만 나오고 혈중 지질 수치가 나빠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적게 먹느냐,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매일 몸이 처리해야 하는 에너지의 총량에 있습니다. 몸은 밥 한 공기나 사과 한 개를 세지 않습니다. 오직 전체 대사 부담만을 계산합니다. 한국에서는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고 신체 활동이 적은 직장인들을 아주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이유로 보상하듯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달콤한 커피 한 잔, 점심 후 작은 디저트, 저녁에 조금의 과일, 각각은 무해해 보이지만 이것들이 합쳐지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에너지 과잉의 흐름이 됩니다. 그 사이 몸은
스스로를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건강한 대사는 한 끼의 올바른 식사가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유지된 올바른 생활 리듬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자주 먹고 특히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몸은 늘 비상처리 모드에 놓이게 됩니다. 균형 상태로 돌아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 불균형이 충분히 오래 지속되면 결국 질병이 나타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몸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과 에너지의 부담이 줄어들면 만성염증은 완화될 수 있고 간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으며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의 잘못을 다른 잘못으로 대체한다면 악순환은 계속될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대사 질환은 나쁜 검사 수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됩니다. 몸 안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단순화된 인터넷 조언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열쇠이며 자신의 몸에 맞는 식사와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하고 단순히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원칙들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러 저는 여러분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책하기 위해서도 두려워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입니다. 몸은 맞지 않는 습관들, 급하게 먹는 식사들, 길고 긴 스트레스의 날들을 묵묵히 견뎌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검사 수치가 나빠지고 피로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판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더 강한 방식으로 반응하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에 가깝습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은 많은 환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저는 뭘 해야 하나요? 어떻게 먹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삶을 완전히 뒤집을 필요는 없다고요. 몸은 극단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대사 부담을 줄여서 몸이 쉴 시간과 스스로를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원칙은 이것입니다. 에너지가 몸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오게 두지 마십시오. 하루 종일 간식을 먹고 달콤한 커피를 마시고 주스와 과일을 아침부터 밤까지 조금씩 섭취하면 혈당과 인슐린이 기준선으로 돌아갈 틈이 없습니다. 식사 사이에 분명한 휴지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간과 췌장은 훨씬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굶는 것이 아니라 리듬 있게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식사를 개별 음식이 아닌 하나의 전체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십시오. 과일을 먹을 때는 주스로 갈지 말고 적당한 양의 통째 과일로 드십시오. 이런 조언들은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혈당과 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몸은 극단적인 클린 식단보다 균형에 훨씬 더 잘 반응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한국인의 생활 리듬에도 잘 맞는 내용인데 바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식사 후 빠르게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주말에 등산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근육은 당을 매우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근육을 사용할수록 몸은 많은 인슐린 없이도 당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수면 부족과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지방을 더 쉽게 저장하게 만들고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늘 긴장 상태에 있는 삶을 어떤 식단도 보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건강 관리는
식탁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쉬는 방식과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단 하나의 식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탄수화물을 비교적 잘 견디고 어떤 사람은 당에 훨씬 민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작은 변화를 살피며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한 긴 여정입니다. 30년이 넘는 진료 생활 동안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은 중증 질환을 만났을 때가 아니라 환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요. 사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가 그 신호를 든단 몸은 늘 신호를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뒤 여러분이 두려움을 안고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해와 평온함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은 적이 아니라는 것, 문제는 오랜 시간 지속된 과잉이라는 것, 과일도 탄수화물도 지방도 올바르게 사용될 때는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회를 준다면 여러분의 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에 대해 잠시 멈춰 생각하는 일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 현명하게 선택하고 변화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가지며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오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